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을 넘어 4개월째 접어든 시점인데요. 서방 국가의 지원과 항전 의지로 우크라이나는 전세를 역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생각 이상으로 버티고 있고, 러시아는 까고 보니 예상보다 문제가 많아 고전을 하고 있죠. 다만 아무리 종이 불금 소리를 듣는 러시아라 할지라도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역량을 집중해 총공세를 하면서 남부 동부 점령지를 잇는 벨트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하는 분위기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끝날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서구권 국가에서 지원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 무기 체계와는 달라서 모든 무기가 지원받는 즉시 바로 전력화되는 상황은 아니고 장비 운영을 위한 훈련 기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야금야금 러시아군을 소모시키고 버티면서 시간을 벌고 있고, 추가적인 지원과 지원받은 무기가 상당 부분 전력화되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방어적인 태세에서 공세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지역을 포기하고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영토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구권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만하고 적당히 포기하고 협상해주길 원하는 모습들이 슬슬 드러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예상보다 물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러시아 전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더 가중되고 있고,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혹시라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공세적으로 나올 때 러시아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카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서구권 국가들이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돼서 판이 커질까봐 이것도 걱정하고 있죠. 얼마 전 유럽연합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런스키의 화상연설에 기립박수를 치고 지원 확대를 약속하던 그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양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 흐름에 대해서 미화하는 거 없이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중에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는 국가 하면 어딥니까? 러시아죠. 가스와 원유, 지하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 규모 차원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게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더 가치 있는 존재였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에겐 더 높은 가치를 떠나서 에너지 때문이라도 필수적인 국가이기도 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그때 국제사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예고했고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했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끝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망명하거나 축출되고 우크라이나 내에 30%에 달하는 친러 세력을 등에 업고 과도정부를 세우면서 상황은 금방 종료될 걸로 알았죠. 미국 국방부조차도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틸 줄 몰랐으니 말 다 했죠. 러시아 나름의 침공 명분은 있었다 해도 국제사회는 명백한 러시아 잘못으로 규정은 했습니다. 다만 서구권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기지도 버티지도 못할 것 뻔히 알면서 EU나 나토처럼 공식적인 서구권 세계에 편입도 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위한 지원을 해줄 리 만무했습니다. 또 굳이 상대가 러시아인데 그런 걸로 밉보일 이유도 없었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엮인 나라고 상대가 핵 전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나 뜨거워서 그 말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러시아를 상대로 척을 져서까지 얻을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는 선을 긋고 형식적인 액션을 취했을 뿐이죠. 실제로 바이든은 침공 당일 굳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망명하지도 않았고 기존 정치적 친러시아 성향의 국민들마저 나라 지키겠다고 러시아에게 항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크라이나가 선방을 하는데요. 이 와중에 세계 여론은 뒤로 물러나 잠자코만 있는 서구권 각국 정부들에게 눈치를 줬고 그제서야 지원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버티기는 하겠지만 올해는 못 갈 거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상황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라는 그런 가치를 위해 한몫 거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EU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고 러시아 제재의 강도도 좀 현실적으로 높이고 지원하는 무기 수준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미국 바이든 정부 역시도 이 국면을 활용해서 불리해진 국내 정치와 흐트러진 서방 세계를 규합하는 데 활용을 하는데요. 속내에 어떻게 됐든 서구권은 우크라이나를 점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약 석 달 동안 서구권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미화시키는 거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한 건데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유럽 등 서구권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러시아를 제재한 게 우크라이나가 진짜 러시아에게 이기라고 지원을 해준 걸까요? 그랬다면 이 정도 지원 수준에서는 어림도 없고 우크라이나가 제공권 장악도 할 수 있게 항공전력 등 모든 지원을 했겠죠. 핵전쟁까지 감안할 거 아니면 통제 안 되는 핵 보유국을 상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원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서구권 국가는 어느 정도 체면 치레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다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을 받아 선전을 해서 최대한 주권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러시아와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걸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에게는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 하는 짓 계속 묵과하기도 어려우니까 작작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구권 국가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상황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웬만큼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정전, 휴전을 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강도를 점차 높여가던 유럽 입장에서 물가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욕할 수 없는 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자기 나라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전쟁 당사자가 아닌 나라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일인데 자기들한테 자꾸 불똥이 튀는 것도 솔직한 심정으로 불편하겠죠. 냉전 시절처럼 그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요. 다만 전제주의 독재 세력에 대항해서 하나로 뭉치니 어쩌니 깔아놓은 말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부담이 되고 있어도 노골적으로 이런 생각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던 가운데 며칠 전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생각들을 표출하는 글이 실려 포문을 열고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마치 짠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을 거라는 태도의 뉴욕타임즈 사설에서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군사적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도 어렵다. 바이든을 향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를 무찌르거나 무력화하는 승리의 환상을 쫓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교의 전설이라 불리는 키신저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사람은 평가가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리는 사람인데 냉혹한 현실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졌기도 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소국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패권주의 외교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100살인데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냉전 시절 미국이 중국하고 친해진 거, 베트남전 평화협정 해버린 거 등 현대 외교사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사람 작품이 많죠. 아무튼 키신저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러시아는 유럽의 필수적인 일원으로 유럽 권력 구조의 균형을 잡은 보증인이었다면서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하여튼 서방이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러시아가 가진 지위와 역할을 잊어버리면 치명적이라고 했는데요.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이런 장기적인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가 중국과 영구적으로 동맹을 맺도록 밀어붙이는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게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우크라이나의 역할은 유럽의 국경이 아니라 중립적인 완충 국가가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될 거라고 위기가 극복 불능 상태로 되기 전에 2달 안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5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킨 미국 의회에서도 서방의 단결이 지속될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우크라이나 휴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럽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적정 거리를 두고 일단 전쟁을 끝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에서는 영토를 1cm도 내줘서는 안 된다고, 우크라이나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지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EU 내에 동유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독일, 프랑스 같은 EU 주도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요. 사실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개별 개인들의 의견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전에 부담스러운 사안일수록 오피니언 리더들의 개인 의견을 던져보고 여론 반응을 살펴보다 끌고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언론이고 전문가 다 붙어서 여론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죠.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세계가 지속해서 같이 감당하기엔 물가 문제부터 경제 상황에서 여력이 없고 지정학적 위기가 더 이상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지원을 해주던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네 입장 모르는 거 아닌데 이쯤 하면 됐다, 그만해라고 반권유, 반압박으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갈지 아니면 지속적인 지원이 될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